창호를 선택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창호 자체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은 기밀 테이프 시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밀 테이프가 꼭 모든 창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네. 빗물 바지 등 이렇게 부속 자재들이 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비되는지, 세 번째로 보는 게 네. 저런 부자재들을 시공까지 끝까지 꼼꼼히 해주는지를 보고 네. 제품을 해요. 그런 걸 했을 때 네. 제가 주로 선택하는 창호가 3중 유리 PVC 시스템 창호를 많이 씁니다. 네. 실내 마감재 교체 부달 공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조금 그 이중창보다 단가는 좀 있더라도 네. 3중 유리 PVC 시스템 창호를 쓰는 이유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네. 네. 이 제품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 창호하고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네. 기밀 성능입니다. 건물의 기밀 성능이 단열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기밀 성능을 확보한 창호를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오, 열리네요. 시스템 창호는 보편적으로 틸트 앤 턴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안으로 열립니다. 내부로 도어처럼 열리게 네. 되고요. 방식은 그 보온병 있잖아요. 네. 보온병이 역할이 이 내부의 온도를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네, 위해서 네,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 뚜껑을 닫으면 안에 패킹이 있어서 네. 패킹을 꽉 눌러주면서 내외부의 공기를 네.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문을 닫으면 네. 틀과 가스켓이 꽉 눌려서 화면이 다 기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스템 창은 기밀성이 높은 창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창호를 보면 창문에서 유리 면적이 가장 매우 넓어요. 네. 틀보다 네.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유리 면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열성을 얘기할 때는 유리를 많이 얘기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프레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리의 성능이 훨씬 높아요. 프레임보다. 그래서 결로가 생길 때 프레임의 성능이 네. 낮으면 프레임부터 생겨서 전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파일은 열괄율이 0.95거든요. 단위는 일단 배제하고 네네네. 0.95인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창의 프레임의 열괄율이라고 하면 2 정도 돼요. 보편적으로. 더 높은 네네네. 것도 있고 더 낮은 네.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근데 알루미늄 창을 적용하게 되면 3 이상. 좋은 거는 3 밑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네, 이렇게 차이가 네. 납니다. 네. 그만큼 이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내 표면의 온도가 네.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에 결로가 먼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프레임의 성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시스템 창이 성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챔버예요. 방. 몇 칸이 나눠져 있냐.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한 번씩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단열 성능이 방이 많을수록 좋다? 네, 많을수록 좋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유리입니다. 로우 유리라고 하는 거는 로우 이머시버티라고 해서 낮은 방사율이라는 의미고요. 네. 실내에서 보일러를 통해서 온도가 데펴졌을 때 이 온도가 이 유리를 통해서 다시 반사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방사는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낮은 방사 유리니까 다시 안으로 반사시켜주는. 그래서 로우 유리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는 아르곤가스라는 걸 충전합니다. 그것도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아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감봉이에요. 감봉. 감봉. 여기서 검은가요? 그쵸? 네. 집에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은색이에요. 그쵸?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아직 알루미늄 감봉을 많이 써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게 몰라요. 일단은 저희가 1등급짜리 관공서 그 유리창 네. 하더라도 네네. 그 시험 성적서에 단열 감봉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신경 안 쓰면 그냥 사이즈대로 주문하면 그냥 네. 알루미늄 감봉 해서 붙여서 그냥 당연히 이건가 네, 보다라고 그걸 해서 생각하기도 오더라. 하거든요. 네. 비용 얼마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교체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 하나 기준으로 한 2~3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널리 알려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꼭 알루미늄 감봉 말고 그 네. 창호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단열 감봉을 꼭 써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 감봉을 썼을 때와 단열 감봉을 썼을 때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이 빠져나가면 네. 네. 표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감봉 부위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알루미늄 감봉을 쓰게 되면 이 표면 온도가 한 뭐 10도 전후 되는데 단열 감봉을 쓰게 되면 한 4, 5도 정도,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4, 5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 아. 큰 돈 들이지 않고 결로를 네. 예방할 수 있는 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밀 테이프는 저번에 네. 한번 설명드렸어요. 중요성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 다음에 연질 폼입니다. 이게 연질폼이에요? 네, 제가 이 회사 오. 제품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연질폼이라는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폼은 다 노란색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걸 쏘게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근데 얘는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잡았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 복귀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탄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PVC 창호든 알루미늄 창호든 각자의 열 팽창 계수라고 해서 네. 수축 팽창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집에서 이제 지금 창문을 사용하실 때 물을 싹 넣어놓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툭 밀어넣죠. 그렇죠. 그렇죠. 툭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서 충격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충격과 진동에 의해서 딱딱해진 폼이 크랙이 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수축 팽창을 하면서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열 손실이 생길 거고요. 열이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연질 폼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네. 이거는 이제 벨기에에서 수입되는 소들 제품이긴 하지만 국내에도 제품이 이제 좀 생산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경질폼보다는 연질폼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비물바지 잠깐 말씀드려서 하셨었는데요. 네. 이 비물바지를 적용한 이유는 이 단열재 이게 외부잖아요. 네. 외부에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창호 주위에. 네. 이 모서리 부분에 네. 크랙이 생기기도 해요. 외단열 미장 마감 같은 경우는 한 몇 미리 안 되거든요, 미장이. 시간이 지나면 글로 크랙이 생길 수 있어요, 걔도? 모서리 쪽으로. 네.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거고, 물이 들어가면 단열성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네. 물이 들어가 유입되는 거를 예방해 주고요. 네. 그리고 오래된 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창호 주위에 밑에 보면 그 더러운 물 자국들이 되게 예, 많아요. 수염. 떼꾸정물 같은. 창문 수염이라고 해요. 네. 수염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죠. 네. 그게 벽을 외부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벽에 있던 먼지들이 같이 빗물과 섞여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정말 네. 보기 싫거든요. 맞아요. 디자인도 떨어지지만 가치도 좀 네. 떨어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비물바지를 통해서 물이 외부로 흘러나가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벽에 있습니다. 직접 닿지 않고 빗물이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빗물바지 설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디테일을 보시면 네. 밑에 창틀에 지금 고정된 게 아니라 창틀 밑에 빗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흔히 말해서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쫄방크라고 하는 여기 빗물바지를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부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치가 될 수 있는 프로파일이 중요한 거고 열기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요게 또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네, 이런 제품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여기다 막 뚫고 밟게 돼요. 박으면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방 두 개를 쫄방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 추가적으로 그냥 네. 끼우는 거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아, 이거 추가적으로 끼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그린 모델링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네. 이런 정도의 재료 시공을 오. 사용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린 리모델링에서 아주 중요한 창호 교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떤 창호가 좋은지까지 알아보았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창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꼭 단열 감봉을 써라. 꼭 단열 감봉을 써라. 예. 부이사장님은요? 네. 그린 리모델링 창호 선택에 있어서는 네. 삼중유리 PVC 시스템을 쓰는 것이 좋다. 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열교환 환기 장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집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쓰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뭐 창호 관련돼서도 네. 그렇고요. 다른 우리나라의 관련돼서도. 최고의 전문가세요. 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딱 치고 그래. 다음 시간에 만나요.